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사관리의 실무 유형 시뮬레이션 예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실무 이론 형태인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반영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현재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거는 그냥 직접 메뉴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본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뤄보신 선생님들, 강사님들께서는 아실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수정할 수 없는 인사기초 코드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이 중에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변경 불가능으로 되어 있는 건을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직책, 2번 지급 코드, 3번 근무일 구분, 4번 발령 내역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급여 관리에서 기초 환경 설정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인사기초 코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서 우리 아까 보셨던 보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직책 부분이죠. 직책은요, 인사 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인사에서 사원 그룹,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서 사원 그룹으로 조회를 하시면 G3, 직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정 여부 변경 가능하니까 직책은 정답이 아니겠죠. 그럼 2번, 지급 코드 부분 있습니다. 지급 코드는 많이 사용하시니까 다들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아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3번, 3번은 근무일 구분입니다. 근무일 구분은요, 우리 근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근무일 구분, 근무일 형태 구분, 이런 근태 출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근태 코드 등록을 이용해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무일 구분 같은 경우에는 변경 불가능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태 코드 등록에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관리 내역이 추가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령 내역 부분. 발령 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에서 보시면 여기 있네요. 발령 내역. 발령 내역은 변경 불가능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도 실무 이론 형태로 나오는 시뮬레이션 형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사는 직원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고취를 위하여 매년 IT 관련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 ERP 정보관리사 및 정보기술 자격을 취득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인가? 단, 수당 지급 여부는 입력된 사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사원 정보 현황을 보셔야 합니다. 사원 정보 현황을 보시고 그 해당하는 사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면 인사관리에서 사원 정보 현황 부분 조회하시고요. 여기에서 자격 면허 부분으로 해서 자격증 부분을 먼저 정보기술 자격으로 한번 조회하시고, 그리고 먼저 이 부분부터 볼까요? 2017년 취득자 있나요? 2017년 취득자 있네요. 그래서 2017년에 해당하는 취득자 일단은 정보기술 자격 한 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고 ERP 정보관리사 부분에서는 2017년도 취득자는 있는데 비해당으로 되어 있죠. 수당 여부가. 그렇다면 2017년도에 우리가 지금 자격 대상이 되는 분은 한 분만 있는 거겠죠. 한 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한 명이겠죠. 수당 지급의 대상자는 한 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년 8월 임직원 역량 교육을 진행하였다. 보기를 참고하여 9월 재교육 대상자를 고르시오. 자, 9월 재교육 대상자를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총 8시간의 교육을 전부 참여해야지만 8시간 참여해야지만 이수 처리가 되며 미이수자는 재교육에 참여한다. 점수를 통한 평가는 없대요. 그리고 해외 영업부의 상원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전원 이수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면 해외 영업부는 점수도 상관없고 교육 시간도 상관없이 전부 다 이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수 시간은 등록하였으나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 재교육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4명 중 어떤 사람이 재교육 대상자일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딱 봐도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관리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교육이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미 교육에 대해서는 등록을 했고 그리고 평가도 한 경우가 있어요. 점수를 통한 평가도 있고 이수 시간까지는 등록을 했다 라고 했다면 이미 교육 평가까지는 진행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교육명에서 우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 미이수 처리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해외 영업부인 분들을 제외하고 보셔야겠죠. 해외 영업부 제외, 그리고 8시간인 분들 제외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8시간인 분들을 전부 다 이수로 처리하고 해외 영업부인 분들도 이수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이수로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 명밖에 안 나오죠. 정영수라는 사람만 재교육을 참여해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정영수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해당하는 부분, 다음 문제 보시면 2017년 상반기 급여 항목의 금액을 확인 중이다. 사무직의 식대 보조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을 확인 중인데 사무직만 식대 보조비를 보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된 그 급여 현황들 중에서 어떠한 현황이 적합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급여관리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은요. 지급 구분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사무직이라는 직종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 메뉴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일단 기간은 설정할 수 있어요. 기간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급 구분 넣을 수 있네요. 근데 지급 구분은 지금 크게 상관없으니까 뭐 전체 체크를 해도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사무직에 대한 부분만 그러면 직종별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직종별로 조회를 해서 식대 보조비만 보면 금액 확인 가능하네요. 그러면 우리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서 조회해서 확인한 금액은 총 1,080만 원이죠. 1,080만 원이니까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당사의 상반기 중 지급된 급여와 상여의 부서별 지급 총액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단 사회보험 부담금액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외하고 볼까요? 한번.
자, 지금과 같이 급여와 상여 전부 다 포함해서 부서별 지급 총액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아까 우리 풀이했던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서도 볼 수 있겠죠. 이때 전체로 다 선택이 되어 있어야 급여와 상여금 전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부서별로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서별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올바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우리 사회보험 부담금 부분은 제외하고 보셔야 합니다. 한번 각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서별로 확인을 하면 총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액이 9,727만 240원이에요. 240원. 그리고 국내 영업부는요. 6,595만 1,260원. 해외 영업부는 8,683만 1,590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네. 생산부는 6,362만 1,87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음 중 사회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금액이 맞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총무부 이쪽에 있고요. 지급학계에서 우리 사회보험 부담금 차감하시면 되겠죠. 차감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영업부 부분도 차감해서 보시면 되는데 차감을 하기 전부터 금액이 적네요. 적으니까 지금 국내 영업부 부분은 일단 다른 금액이라는 거는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해외 영업부 부분에서도 해당 금액에서 사회보험 부담금 차감해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생산부 부분도 차감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감을 하기 전부터 금액이 아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생산부 부분도 우리 보기에서는 6,300으로 시작하는 금액이었는데 지급 금액을 보면은 합계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급 금액하고는 아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차감하지 않아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아까 국내 영업부 같은 경우도 금액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무부 아니면 지금 해외 영업부인데 지금 보니까 총무부도 금액 자체가 다르죠. 다르니까 정답은 해외 영업부가 되겠네요. 굳이 제외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같은 문제는 금액이 차감한 금액보다 지급 합계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해외 영업부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당사는 지금 1사분기에 대해서 지급한 급여 중에서 P55번 영업 촉진비가 지급된 총 인원과 합계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당사의 1사분기에 지급한 급여 중 P55번 영업 촉진비가 지급된 총 인원과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 특정한 지금 수당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다면 우리 급여 현황 중에서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사분기다 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3월 그리고 수당 코드는 P55번 영업 촉진비 선택하시면 총 인원과 합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인원은 24명이고요. 합계 금액은 275만 원이네요. 275만 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본사의 1분기 총 급여 합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조건에 맞게 조회한 경우 급여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급여 형태는 연봉만 선택한다. 총무의 직책이 없는 직원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직계 항목은 기본급과
식대 보조비만 선택한다. 자, 조건을 보시면요. 일단 조건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직계 항목 중에서도 또 수당을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에 대해서 현황 조회를 하실 때 가장 적합한 거는 통계 현황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맞게 우리 급여 통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 통계 현황을 보면요. 통계 현황에서 일단은 본사의 1분기라고 했으니까 1분기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 형태는 연봉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는 총무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책이 없는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책이 없는 직원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급 공제 항목에서는 기본급과 식대 보조비만 조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현재 직책이 없는 사항까지 같이 조회가 되는데 이때 이런 형식으로 직책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시려면 반드시 우측 상단의 툴바에서 조회 조건 설정을 직책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책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하면 직책이 없는 사원에 대한 금액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총 합계 금액은 692만 4,990원은 990원이네요. 990원.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신규로 추가된 부분 중에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2017년 12월 1일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목적으로 다나아 한의원에 한의사를 초빙하여 한방 진료를 받게 하고 진료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한의사에게 지급되는 차인 지급 금액을 확인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하단에 지금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득자 정보가 나오고요. 소득자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다나아 한의원이라는 업종 개인사업장인가 봐요. 개인사업장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고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업소득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 등록 메뉴를 들어가셔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의 거주자 사업소득 관리안에 소득 등록에서 우리 12월 1일이죠. 그러니까 12월 1일자로 조회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소득자를 등록하신 후에 지급액 60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600만 원 입력을 하니까 자동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나오면서 실지급액 얼마 나오죠? 네, 580만 2천 원 나옵니다. 정답 580만 2천 원 있나요?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우리 급여 현황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소득 그리고 사업 소득 동일해요. 기타 소득에 대한 예제 유형은 없었지만 사업 소득에 대해서 직접 등록하고 등록한 데이터를 통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좀 풀어보았는데요. 인사관리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 대신 프로세스대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관리 부분은 다시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